안녕하십니까. 주사위 채널의 정 소장입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 소장의 종목 리뷰는 추천 종목이 아니며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돋보인 주요 종목을 정 소장의 시각에서 재해석한 것일 뿐입니다.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종목 리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정보를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뭐랄까요, 투자에 결정적인 어떤 추천을 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오늘 종목 리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입니다. 자, 신고가형 종목이 율촌화학, SK텔레콤, 캠트로닉스 세 종목이 나왔고요. 바닥권 탈피형 종목은 현대제철, DB손해보험, 삼성카드, 미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CJ제일제당, 그리고 CS윈드 이렇게 7종목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차트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어차피 지금 종목 리뷰하는 이 종목들은 어떤 의미 있는 상승을 하면서 전 고점이라든지 아니면 횡보대를 탈피하는 그런 모습들의 종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12월 달에 어떤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벌어지는 어떤 그런 매물들, 쏟아지는 매물들, 그리고 정강 후약의 어떤 흐름들, 이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눌림목 매매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눌림목 종목들은 제가 이제 밑에 써놨습니다. 지난 종목 리뷰를 통해서 공개된 종목들을 꾸준히 업데이트 하시다 보면 오늘은 계속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살짝 눌러줬다가 어떤 며칠의 기간 조정이 지나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가형 종목에서 보면 율촌화학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전에 종목 리뷰에서 한번 언급했던 종목인데 이렇게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매수 신호가 발생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종목은 혹시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라 그러면 정소장 종목 리뷰의 과거 대문 사진을 한번 보시고요. 거기서 종목을 꾸준히 업데이트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은 신고가형 종목으로 율촌화학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율촌화학 지금 뭐 보시다시피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죠. 뭐 물론 주봉으로 보면 역사적인 신고가는 아닙니다만 최소한 한 1년의 신고가 정도의 흐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거래량 터지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 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장 큰 매물대를 지금 상향 돌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고개를 확실하게 내밀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투자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추세 매매 형태로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 추세로 상승 추세가 강화되는 모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눌러주고 올라갈 것이냐. 그러면 눌러줄 때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대양봉의 절반 정도 수준을 눌러주는 거에 한계 저항선, 지지선이라고 보고, 그래서 가까이 오면 26,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26,000원에 가까이 왔을 때 1차 매수, 다시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뭡니까? 몸통 부분을 상향 돌파할 때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율촌화학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SK텔레콤인데요. SK텔레콤은 사실상 지금 SK텔레콤 자체가 지주회사와 전속회사, 분할 회사와 전속회사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SK텔레콤은 통신사를 비롯한 전속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상장 첫날에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그 다음에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수렴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다가 지금 어제부터 지금
상승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때는 실질적으로 이 SK텔레콤 혼자만 올랐다 그러면 이게 무슨 SK그룹에 대한 문제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라기보다는 그룹에서의 어떤 나온 어떤 기대감 내지는 호재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종목 리뷰를 하다 보니까 지금 KT와 LG U+가 같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통신사의 매기가 지금 돌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어떤 상승 종목군을 이루면서 올라가는 경우에 그 어떤 개별 종목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승 폭이 지속 가능성이 더 높고 그 다음에 또 상승 폭도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통신 3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SK텔레콤이 가장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그 다음에 상승률도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신고가 종목을 투자할 때는 두 가지 관점 제가 말씀드렸죠. 눌림목에서 양봉, 오늘 발생한 양봉의 가운데 정도를 그 기준선으로 놓고 물론 그 봉의 끝, 그러니까 시초가에다가 선을 긋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시초가까지 밀린다는 것은 사실 추세가 뭐 완전히 꺾였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봉의 중간 정도를 놓고 기준선을 잡으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중간선을 지킨다. 그러면 중간선에 가까이 올 때 1차 매수, 그 다음에 플러스로 돌아서는 전일 종가를 돌파하는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형태가 나왔을 때 또 2차 매수 이런 형태로 접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캠트로닉스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캠트로닉스가 상당히 지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적 자체도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자세 자체도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봤던 SK텔레콤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 뭐랄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가장 큰 매물대를 지금 상당히 상당폭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저항선 역할을 했던 어떤 그 한 27,500원 정도 선? 이 부분을 그냥 깔끔하게 지금 여기서 보면 윗꼬리도 없지 않습니까? 이건 종가가 가장 비쌌다는 얘기인 거죠. 종가가 고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깔끔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 정도를 놓고 가운데라고 하면 한 27,5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가운데를 놓고 눌렸을 때 투자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올라가는 걸 쫓아가는 매매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인데 신고가에서는 사실상 그 매물대가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쫓아가는 매매도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만은 그 바닥권 탈출 종목에서는 쫓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눌림목을 기다리는 게 더 안전하고 확률도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종목도 한번 볼까요? 이제 캠트로닉스까지가 우리가 그 신고가형 종목이었고요. 현대제철 한번 보시죠. 현대제철은 지금 바닥권을 탈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봉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게 크지 않고요. 거래량도 한 90만 주기 때문에 뭐 거래를 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아주 강력한 매수 신호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바로 위에도 47,000원 정도 부근에 241 이동평균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몇 번인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241 이동평균선처럼 장기 그 이동평균선을 실질적으로 주가 그 봉이 한꺼번에 그냥 한 번에 이게 뚫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항선을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는 간격이 기껏 해봐야 한 3,000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3,000원이라는 건 44,000원에서 3,000원이니까 약 한 7%,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사실 올라간 다음에 또 사야 되니까 한 2%, 3% 올라간 걸 사면 결국은 기대 수익률은 3%, 4%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쫓아가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고개를 내밀었으니까 좀 이렇게 조만간에 상승이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지켜보거나 아니면 오히려 눌러줄 때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DB손해보험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금리가 상승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또 그거죠. 금융주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그 배당주 역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지금 거의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배당주 투자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7%가 넘는 그 예상 배당 수익률을 그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한 2주 정도 보유하고 7%를, 그러니까 이제 물론 주가가 안 떨어진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겠습니다만은 2주 만에 7%를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안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수익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조금 볼록 튀어나오긴 했습니다만 24만 주입니다. 뭐 6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24만 주만 되더라도 뭐 우리 소액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거래량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전에 나왔던 의미 있는 고점을 지금 아직 완전하게 돌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살짝 갭상승 나왔다가 터치하는 정도 수준, 한 마이너스 1%, 2% 정도 터치하다가 올라가는 게 이게 지금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까 지금 저 제대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요거 저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이동평균선이 수렴했을 때 꺾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그 목표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000원 부근이니까 5,000원이면, 근데 사실은 이 등락폭이 워낙 작다 보니까 굉장히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5,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6만 원에 5,000원이니까 약 한 얼마니까 6, 7, 42, 6, 8, 48 그러면 한 8%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격이 꽤 넓어 보입니다만 기대 수익률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추세 전환이 확실하게 일어나면서 어떤 그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돌아서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면 큰 무리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역시 삼성카드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삼성카드 또 나왔죠. 지금 보시다시피 가장 큰 매물대를 확실하게 돌파하면서 또 역시 꼬리가 하나도 안 달려 있는 그 양봉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26만 주인데 26만 주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좋은 거래량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래도 평균보다는 굉장히 높은 그 거래량 증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아직 돌파해야 될 부분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랄까요, 적극적인 매수라기보다는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미코인데요. 미코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가장 큰 매물대 두 번째 정도 되네요. 여기 지금 14,000원대의 매물대를 한번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5,000원대의 매물대를 지금 돌파하는 와중인데, 어쨌거나 지금 거래량이 붙었다는 거, 100만 주 이상 거래가 됐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은 충분히 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대략 이 매물대 그러니까 요 가격대에서 거래된 매물이 약 한 1350만 주 정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1350만 주를 어떻게 한꺼번에 매물을 소화하면서 가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안에도 또 단타라든지 그런 식으로 중복된 데이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단타 같은 경우에는 그 소정의 수익률 내지는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면 바로 나가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런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요 1300만 주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어떤 상승 흐름의 패턴을 보면 대양봉 나오고 옆으로 좀 기었다가 그 다음에 또 대양봉이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인 거고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 돌파를 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와야 된다. 200만 주 가까운 거래량이 나와야 줘야만 이 매물을 충분히 소화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 종목을 보죠. 현대글로비스인데요. 현대글로비스는 어떻게 보면
깔끔한 어떤 그런 설명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지금 11월 말에 떨어진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오버슈팅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뭐랄까요, 좀 의미 있는 선들을 그려보면 이렇게 위에는 이런 선을 그을 수 있고 밑에는 이런 바닥을 지키는 이런 선을 그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어차피 그 위에 있는 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저항선이라고 그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선들이 지금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뭔가의 흐름을 확 바꿔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 지금 여기 241 이동평균선과 그 위에 굉장히 큰 매물대가 있는데 이 부분까지 간격이 아직은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6,000원 정도니까 한 만원인가요? 15,000원 정도 되겠네요. 15,000원이면 거의 한 10% 정도의 간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주가 반영이 지금 좀 느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했을 때 우리가 그 현대글로비스 좀 눌러줬을 때 매수한다 그러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을 볼까요? CJ 제일제당입니다. 지금 음식료죠. 삼양식품, 농심, 그리고 율촌화학 같은 경우 포장지까지 지금 들썩들썩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형국인데 지금 CJ 제일제당은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투자 전략은 뭘로 세울 것인가, 이런 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역시 아무래도 주가가 의미 있는 상승 추세로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동평선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동평선 모으는 과정이지 모아서 그 다음에 상승하는 과정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매수할 게 아니라 조금 지켜보면서 어떤 시장의 흐름,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시장의 흐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인데요. CS 윈드입니다. 이게 이제 풍력 타워를 만드는 회사인데 역시 보면 위에 어떤 그 간격이 조금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5% 올라가지고 어떤 그 5%의 어떤 그 봉의 크기를 봤을 때는 지금 뭐 5%씩 잡으면 약한 15%에서 20% 정도. 그래서 지금 보면 만원 정도잖아요. 만원 정도니까 그 약한 20%가 좀 안 되는 한 17, 8% 정도 되는 그런 기대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대 수익률이 낮기 때문이죠.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이 된다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가 한번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이렇게 해서 종목을 전체적으로 한번 마쳤는데요. 자, 오늘 12월 17일 종목 리뷰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신고가형 종목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율촌화학, SK텔레콤, 그리고 캠트로닉스라는 그 신고가형 종목이 검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바닥권 탈피형 종목으로서 이렇게 현대제철, DB손해보험, 삼성카드, 미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CJ제일제당, CS윈드까지 7종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월요일날 아침에 시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되는 것이죠? 못 올라가면,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못 올라가면 종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 싶으면 저도 물량을 대거 줄이는 그런 투자 전략을 쓸 예정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자, 월요일이 기대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시장이 움직일지 한번 두고 보시도록 하시죠. 자,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수고 많으셨고 주말 동안에 푹 쉬시고 내일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방PD를 비롯한 우리 주사위 채널 정규 동영상이 내일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밤이 이제 깊어가고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서 다음 주를 기다리는 그런 주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